요원 아빠 멘토님을 만나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동시 합격의 쾌거를 이루신 분이에요. 3개월에 합격했어요, 열흘에 합격했어요, 이런 영상이나 정보를 듣는 건 본인한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은 현혹되지 마시고 교수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정말 우연한 계기였어요. 와이프가 자기 사촌 동생이 시험 준비한다는데 저도 한번 준비해보라고 이제 슬쩍 던진 말 한마디에 그럴까? 라고 생각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평소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는데 기본 지식도 없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도 막막해서 좀 고민이었는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는 곳이 꽤 많이 있는데 저는 2005년부터 에듀윌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방송인 서경석 씨가 광고를 하도 재미있게 해서 바로 에듀윌로 선택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과목은 시험 보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학개론, 민법, 중개사법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하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를 하면 일요일에는 좀 이제 공부가 부족한 과목이라든가 좀 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루틴한 공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했지만 진도는 에듀윌 커리큘럼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진도가 올라오는 대로 이제 계속해서 들었다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에듀윌 커리큘럼이 이론부터 문제까지 아주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1차와 동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를 하겠다 혹은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무조건 동차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0개월이나 되는 시간이 많이 있고, 사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동차로 할지 1차를 할지 자기가 감이 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1차를 전환해서 1차만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동차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 물론 환경에 따라 좀 다른 게 있어요. 자기가 도저히 공부할 시간이 안 된다거나 나는 몇 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4시간 이상 낼 수 있는 분들은 일단은 공차로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과목들 다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 이하로 시간을 내거나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야근이 많은 직장인이라던가 육아를 하시는 육아맘이라던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1차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데, 어떤 경우가 됐건 일단은 동차를 준비하시고, 내가 해보니까 내가 이 동차를 준비하기 좀 버겁다 이렇게 느낄 때 1차를 전환하는 게 좋지, 처음부터 나는 1차만 할 거야, 그리고 1차 붙고 내년에 2차 할 거야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좀 느슨한 그런 루즈한 스케줄 관리로 인해서 공부를 좀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 계획을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 동차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법을 제외한 과목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공법이야 큰 흐름을 알고 세부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전체를 보는 형태로 공부를 해야 효율적이지만, 다른 과목들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어떤 과목이든 교수님들이 하라는 건 반드시 공부하세요. 어떤 교수님에게 듣건 관계가 없어요. A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B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과정에 따라 가르치는 방식이 그렇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내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한두 번 정도 더 읽고 넘어가거나 그냥 넘어가는 거 못 참는 분들은 아예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버리세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부분에 너무 집중하시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되겠지라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고 1년 내내 같은 내용을 공부하게 돼요. 나중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1000피스짜리 퍼즐을 맞추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떤 과목을 등한시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초과정은 부표로 치면 전체에 불과해요. 그냥 과목별로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들으면 공부하는데 확실히 도움은 되죠.
하지만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합격에 크게 지장은 없어요. 저 또한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초 강의를 무리해서 다 들었습니다. 하루에 6시간씩 강의를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복습은 하나도 안 했죠. 시간이 안 되죠, 그렇게. 그냥 유튜브 영상 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봤어요. 그때 봤던 내용이 무의식 중에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없는 시간을 쪼개서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강의가 밀려있는 상태에서 기초를 듣기보다는 빨리 기본 강의 진도를 따라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 기본 과정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기초를 안 들어서 그렇다, 기초를 들으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기초를 듣고 오라고? 그럼 내가 기초를 안 들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말뜻은 아직은 공부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니 어려우면 그 부분만 기초 과정을 좀 들어라 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초로 보완을 할 수가 있지만 꼭 안 들으셔도 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내용이 쌓여서 언젠간 다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기본을 건너뛰고 심화 과정을 듣는 거는 안 돼요. 질문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심화 과정 들어야 하나요? 기본 과정 들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기본 과정부터는 반드시 듣고 복습을 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됐어요. 물론 이론을 완벽하게 공부하면 어떤 문제도 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부가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응용된 문제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보통은 동영 과정에서 자기 교수님 것만 푸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각 과목별로 다른 교수님들 동영 문제도 풀어봤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동영 모의고사 과정에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메인 교수님의 수업 방식을 고수하되 다른 교수님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지? 라고 이렇게 참고용으로 하시면 좋아요. 그때 암기 코드 같은 게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거 저 사람 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좀 안 좋고 자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다른 교수님의 암기 코드를 빌려서 외우는 방식을 택하면 조금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보충을 했는데 다양한 교수진이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합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생각해요. 집중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앉아있는 건 되는데 공부가 하기 싫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앉아서 공부할 때는 집중이 잘 되는데 지구력이 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왜 이 시험을 준비했는지를 떠올리거나 떨어졌을 때를 상상하면서 마음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50분 공부, 10분 휴식과 같이 규칙적인 스케줄을 정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도 어떤 경우든 간에 한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하시는 거라서 지금은 집중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도 습관이라서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진행하다 보면 금방 적응될 겁니다. 집중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날의 할당량을 어떻게든 채워보세요. 그러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모든 공부 방법이나 중요한 것은 너무 많지만 특히 중요한 것 하나씩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학계로는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 문제는 처음에는 너무 어렵지만 적응되면 주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쉬운 것들도 많아요. 절대 계산 문제를 포기하지 마세요. 민법은 판례를 많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를 공부할 때에는 지문 형태로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미지 공부법으로 공부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은 100% 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해를 돕는 부분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중개사법을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지 말고 꼼꼼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공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부하고 다시 전체를 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힐 겁니다. 공법을 양이 많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그 많은 양을 외우는데 급급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한 내용이 어느 단원에 속하는지
이 내용 다음에는 흐름상 뭐가 나오는지를 연상하면서 공부하시면 좀 더 쉽게 공부가 될 겁니다. 공시법과 세법은 그냥 다 외우시면 돼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세법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세법만큼 나오는 게 정해져 있는 과목도 없어요. 효자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32일 때처럼 나오면 답이 없긴 하지만 세법은 포기하는 과목이 아니고 효자 과목입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33회 때 세법이 엄청 쉽게 나오면 안 하신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멘토님의 공부 꿀팁 모두 잘 보셨나요? 특히나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에 대해서 알려드린 것 같아요. 기초 강의와 기본 강의를 다 들어야 되는지, 또 1차만 준비할지, 동차를 준비할지. 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아직 시험까지는 10개월 정도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멘토님 말처럼 동차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과목별 공부 포인트까지 자세히 알려주셔서 아직 공부 방향을 잡지 못한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습니다. 소고씨, 네.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가진 주원아빠 멘토님의 꿀팁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아유, 여기 보이시죠? 주원아빠 멘토님이 이렇게 33회 공인중개사 수험생 회원님들을 위해 꼼꼼하게 합격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또 주원아빠 멘토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멘토님들의 합격 노하우는 공인마스터 카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공인마스터 카페에서는 2022년 에듀윌 최신 기초 기본 강의도 모두 무료로 제공 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이 많은 자료를 100% 무료로 받아보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